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트레이키즈 평론집이 나왔다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두껍고 때깔이 납니다. 가격은 25,000원인데 이 책은 7월에 처음으로 출간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스트레이키즈가 다른 것보다 그들의 음악에 정말 중독이 되고 그들의 음악에 대한 평론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사실 음악이나 영화에 대한 평론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읽었었는데, 이 책의 저자이신 조성진 님의 경우에는 어떤 분이시냐면 언론인 겸 음악평론가이시기도 하고 천여장이 넘는 음반 해설 및 월간 뮤직랜드와 한뮤직 편집장을 지내셨고, 벅스뮤직의 미디어 콘텐츠 팀장과 서울재즈 아카데미 학과자, 아주경제신문의 문화연예부장을 거쳐서 스포츠한국 연예부 국장으로 재직 중이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쪽 분야에서 알려진 언론인이시고 평론가신데, 이런 분이 이렇게 스트레이키즈 평론집을 직접 내셨다는 거는 이미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이키즈 위치나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 반증되고, 그리고 이런 평론가 분들이 이런 거를 쓰실 만큼 스트레이키즈 음악이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거는 정말 스트레이키즈가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티스트라는 게 사실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죠. 사실 어느 그룹이건 이렇게 아이돌의 음악이 평론집으로 나왔던 사례가 있나요? 저는 많진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정말로 뭐 영화감독 박찬욱이나 봉준호에 대한 평론집은 있을지언정 뭐 가수도 많죠. 저도 예전에 해외 팝 가수의 평론집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국 아이돌 가수가 이렇게 평론집이 이게 페이지 수도 적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이렇게 다 소화할 정도의 어떤 평론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이키즈가 이미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아이돌이기도 하고, 설사 그분들의 인정을 받던 안 받던지 간에 그들의 음악이 단순히 소비되고 끝나는 음악만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여기서 되게 이제 프롤로그에서 이 조성진 작가님이 이거를 이제 쓰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좀 공감했던 게 놀랍다, 기발하다 등 몇몇 이유로 잠깐 화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스트레이키즈처럼 몇 년째 전 세계 대중음악계 탑에 위치해서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다는 건 화제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랫동안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특출난 그 무엇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스트레이키즈의 특별함, 즉 얼마나 대단하고 독보적인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찾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정말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글이죠. 그리고 평소 책으로 꼭 쓰고 싶은 아티스트 중 하나가 스트레이키즈였다. 그러나 스트레이키즈를 아는 출판사는 그리 많지 않고, 안다고 해도 평론집보다는 화보집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들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며 대중음악사에 남을 각종 진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상업성이 보장되는 뻔한 화보집이 아닌 평론집으로 이들을 다룬다는 건 출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끌리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키즈가 평론집이 가능한 건 정말 스트레이키즈의 가장 큰 장점인 자신들이 음악을 다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이키즈 관련 최대한 전문적 깊이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음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스트레이키즈의 무대를 좀 재밌게 봤었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복귀하고 되게 추억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경우 이제 이 목록이 나오는데요. 근데 재미난 거는 사실 스트레이키즈의 뭐 그동안의 행보들을 간략하게 적으면서 이들의 음악 세계를 좀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담아내는데, 가장 이 책의 좀 흥미로운 부분이
유명한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타이틀곡뿐 아니라 수록곡들도 굉장히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 양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뭐 여기 보시면은 신메뉴, 뭐탑 100도처럼 유명한 그런 음악뿐만 아니라 이 수록곡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들 이제 스테이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곡들에 대한 해석도 되게 재미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왜 세계적으로 정상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적어져 있고요. 세계는 지금 스트레이키즈랑 행복한 몸살 중 이러면서 스키즈의 행보에 대해서 데뷔 때부터 적어 나갑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 스키즈 데뷔 시절부터 봐왔던 팬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얘기들인데 알면서도 사실 저는 다시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그룹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보면 시애틀에서 월드 투어 일환 북미 공연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스트레이키즈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알링턴, 애틀랜타, 올랜도,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토론토까지 북미 총 10개 지역, 13회 규모의 전 지역 스타디움 투어를 전개하고 7월 유럽 스타디움으로 이어간다. 전 세계 34개 지역 54회 자체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월드 투어로 단일 투어 기준 K-팝 역대 최다 무객 신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뿐 아니다. 스트레이키즈는 K-팝 역대 세 번째로 그룹 발매 전국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수 100억 회를 기록했다. 이는 K-팝 4세대 아이돌 최초이자 단일 아티스트 기준 K-팝 역대 세 번째 성과다. 2025년 6월 5일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키즈의 틱톡 공식 채널 구독자 수가 3천만을 넘었다고 밝혔다. 3천만 팔로워를 돌파한 건 BTS, 블랙핑크에 이어서 세 번째다. 이렇게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이런 기록들을 적어놨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스트레이키즈의 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책을 보면서 스트레이키즈가 정말로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스테이 분들 정도는 아니지언정 그래도 정말 팬된 입장에서는 나름 많이 알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모르는 걸 보면 약간 이런 스트레이키즈의 좀 대단한 기록들은 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면서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때도 사실 그런 영상을 만든 게 좀 그런 일환에서 쓰기도 했고요. 제가 온전히 다 전 페이지를 보여드리기에는 좀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페이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부 이렇게 좀 잘라서 보여지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저한테 있어서 스트레이키즈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던 책이에요. 전대의문의 독보적인 작가주의.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구절이 이처럼 그간 K-팝 아이돌 음악은 각 분야 담당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곡을 제작해왔다. 스트레이키즈의 존재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스트레이키즈는 데뷔 때부터 현재까지 전곡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데뷔 초기에는 외부 작곡가 이름이 크레딧 맨 앞에 기재된 예가 간혹 있었지만 이후 방찬, 창빈, 한이란 스리라차가 모든 곡을 주도적으로 쓰고 있다. 베르사체, 홍지상, 이유민 등 JYP 퍼블리싱 소속 작곡가와 협업도 하지만 언제나 스리라차가 크레딧의 맨 앞에 나온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곡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출발부터 현재까지 작사, 작곡, 프로듀싱 모두를 스스로 하는 건 전 세계 아이돌 팀에서도 매우 흔치 않은 사례이다. 자신의 곡을 직접 쓰고 제작 전반까지 총괄함으로 음악적 일관성이 뚜렷하다. 자신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그걸 더욱 강화해 음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다는 건 모든 걸 스스로 만드는 싱어송라이터만의 강점이다. 스트레이키즈를 잘하는 사람은 물론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 확고한 콘셉트와 설계 방식에 놀라게 된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모든 걸 직접 하는 팀만의 최대 매력이자 강점이다. 이러한 창작 역량은 팬들에겐 더욱 깊은 신뢰와
공감을 불어일으키게 한다. 이런 면에서 스트레이키즈는 출발부터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진정한 스토리텔러의 위용을 보인 것이다. 여전히 방찬은 거의 매일 노트북으로 쉴 새 없이 음악을 만든다. 노래가 나오기까지 처음부터 제작 전반을 지휘하는 사람을 프로듀서라고 한다. 프로듀서는 곡의 콘셉트를 만들고 곡 작업을 총괄한다. 작품의 모든 걸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설계자인 것이다. 프로듀서는 곡의 전체적인 조화에서 완성도를 책임진다. 스리라차는 스키즈의 모든 곡에서 디렉팅과 프로듀싱을 도맡고 있다. 이 모든 걸 하려면 그만큼 듣는 귀도 탁월해야 한다. 곡을 쓰는 실력이 좋더라도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밸런스를 위한 각종 후반 작업을 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다. 그런데 스키즈는 이 모든 걸 해내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이키즈가 추구하는 케이팝이라는 스키즈식 종합예술이 이처럼 독보적인 작가주의 기반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트레이키즈를 평론하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말한 스키즈의 정말 최대 강점이 바로 자신이 음악을 만든다는 그 점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그런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평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앨범에 대한 세계관에 대해서도 이제 책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스트 앨범 스키즈 202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앨범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고, 놀라운 음악적 도끼는 스키즈의 근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0만 팔로워를 자랑하는 유명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은 솔로 가수에서 아이돌 배우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타들의 보컬 트레이닝을 했다. 그는 승민과 아이엠 보컬 선생이기도 하다. 필자와 인터뷰에서 장효진 보컬 트레이너는 도끼에 항상 놀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도끼는 음악이건 뭐건 간의 노력에서 이미 한 단계 더 넘어간 의미의 도끼를 말한다. 스트레이키즈만의 도끼가 전 세계인을 감염시켰다고 봅니다. 여지까지 이런 그룹은 없었어요. 성실성, 댄디함, 참신함 등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스트레이키즈는 특유의 도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린 예라고 봐요. 그간 케이팝 보컬 트레이닝 관련 일에 종사하면서 많은 음악인을 만났지만 스트레이키즈처럼 엄청난 도끼가 느껴지는 그룹은 처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도끼는 뭐 우리 팬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막 지금 보시면 곡으로 보는 스키즈다운 스펙트럼 이러면서 이제 스키즈 곡들을 이 페이지 수가 엄청 많죠. 여기서부터 이제 스키즈의 곡들 잘하고 있어. 이거 다 아시는 마이페이스 이런 식으로 약간 연대 순으로 유명한 곡들을 해석을 하고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곡에 대한 해석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너무 정말 되게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이키즈 앨범 아카이브라고 해서 앨범들의 표지들도 보여주고 있고, 뭐 바람, 이 노래도 진짜 좋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작곡가분들이 이 곡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 팬이라면은 구매하실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스트레이키즈는 정말 진짜 정말 대단한 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고요. 그냥 뭔가 자신만의 역사를 자기들이 정말 써내려 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 작업들이 이제 이 아티스트의 역사가 되고 자기만의 데이터와 아카이브가 계속 생겨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온전히 자신들만의 작품들로 그게 굉장히 저는 스키즈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저는 이제 스키즈를 좋아하는 게 어떤 유명 아이돌이 잘생기고 이쁘고 그냥 응원해주고 싶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음악이 좋아서 좋아하는 가수, 아티스트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그들의 음악이 또 기대되고 궁금하고. 제가 좀 지금보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인디 가수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인디 밴드들을. 그때 그 당시에 뭐 아이돌 가수보다. 근데 그런 느낌을 스키즈한테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중반에 인디 밴드의 음악이 좋았거든요. 그 음악을 파고들고 그들의 세계관을 파고들고 그 곡을 해석하고 그 트랙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고 감성이었을지 인터뷰도 찾아보고 약간 작가주의적인 시선으로 그 작품을 분석하고 이런 거를 되게 재밌어하고 그런 과정이 사실
아이돌 문화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돌 음악은 상업 문화이고 그게 뭐 절대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이돌 가수에서 그런 해석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오렌지 카라멜 음악을 듣고 제가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게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스트레이키즈는 정말로 저는 아이돌 분들을 많이 좋아하진 않았지만 스트레이키즈는 단순히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그 감정과는 좀 저는 달라요. 정말 작가주의적인 시선으로 뭔가 그들의 작품을 해체하고 조립하고 분석하고 그들의 인터뷰 예를 들어 제가 투키즈룸 저번에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투키즈룸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뭐 인간된 면에 대한 궁금증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그들의 음악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음악을 만들고 약간 이런 관점에서 정말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이키즈가 벌써 이제 거의 8년 차가 되었는데도 전혀 여전히 질리지가 않고 오히려 더 약간 아이돌 수명이 5년에서 7년 정도가 길게 가도 그 정도라고 하는데 스트레이키즈는 정말 한번 빠지게 되면은 8년에는 이랬는데 내년엔 이 친구들 도대체 또 어떤 음악을 할까? 이 친구들이 이제 더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떤 깊이가 있을까? 어떻게 성장했을까? 어떻게 노래나 랩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더 열심히 했을까? 막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 아직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좀 더 다음 시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그런 시간이 같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